자, 이제 그러면 수학은 진짜 수학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제일 많잖아요. 수포자라는 단어도 있고. 초등학교 때 이걸 제대로 안 잡아줘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상담 오는 애들 보면 고등학교 가서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수학이 안 됐나 봐. 아니, 분명히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건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게 당연히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시작점에서 공부 방식을 잘못 잡아줘서 그래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 어중간하게 100점, 90점 맞아. 100점 계속 맞았어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그 점수를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방식 그대로 고등학교 학습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방식이 뭐냐? 외워서 대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할 거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공식 외워서 대입할 거면, 수학은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로. 뭐 나눗셈 이렇게 외웠지? 대입해. 이거 정말 애들 인생을 시간 쓰고 힘들게 노력을 해서 망치는 길이거든요. 이거 진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학습지나 문제집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지나 문제집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가 이해하게끔 잘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거나, 어른들도 잘 모르고 이거 공식 외워서 대입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시키시고, 이렇게 하면 진짜 애들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 이해예요. 과정을 이해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면 수학 때문에 고생할 일이 크게 없다. 물론 미적분까지 가면은 재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미적분 조금 못하더라도 대학을 서울로 가거나 이름 있는 대학을 갈 정도까지는 수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소통하고 놀이하고 뽐내기, 특히 과정 이해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줘야지 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에요. 정말로. 영어는 이걸 못해도 시간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고생은 하겠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수학은 사실은 이걸 망치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정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원리부터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책이 잘 되어 있어도 애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개념이 만들어진 과정을 직접 노트에 적어요. 선생님이 설명해준 거 이런 걸 보면서 직접 노트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그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요. 이게 중학교 가면은 훨씬 더 강화돼요. 초등학교 때는 막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적어보고 생각하는 길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너 외워 이런 느낌보다 과정이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게 조금 더 외워지는 게 추가가 돼요. 근데 이때는 외우지까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만 해도 많이 외워지는 애들도 있고, 생각의 길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나눗셈도 그냥 나눗셈 이렇게 해가 아니고, 나눗셈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거나 곱하기에서 파생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백분율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백분율이라는 게 뭔지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고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직육면체의 부피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들이나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외워 대입해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거 1cm, 1cm, 1cm짜리로 쪼개면 그거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거든? 그게 총 몇 개가 있는지를 세보는 것처럼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36개지? 그러면 36세제곱센티미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그냥 공식만 딱 알려주고, 야, 이제 부피 구할 땐 이 공식에 대입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사고력이 없어지겠죠. 초등학교 때 사고력을 없애버리고 나면 중고등학교 가서 과연 얘네들이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리부터 알려주는 수업을 하고, 그걸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적으면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있다. 이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비상교육 프로그램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영어처럼 데일리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게임처럼 관리해서 이거 재밌다. 나 이거 다 맞았네. 이런 성취감과 성장의 즐거움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등과정의 문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단원평가도 굉장히 쉬운 것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모르는지 그걸 알아야 모르는 걸 도와주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런 데일리 리포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이나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이고 있고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어머님들한테 직접 발송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보시면 우리가 뭘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지도 자료로 쓰고 있고 이제 너무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상담할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녹여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그냥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확인하시면 애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고 아까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수학 역시 1대1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1대1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면 선생님하고 1대1로 물어보면서 자기가 몰랐던 포인트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수학에서 개념만큼 중요한 게 오답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게 개념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문제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답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 어머님들이 이거에 시간을 막 많이 투자하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겠지. 하루에 막 100문제씩 풀고. 이거는 실제로 공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익숙해질 수 있다. 내가 개념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개념을 아까 전에 쓰면서 그렇게 학습하면은 이 문제풀이의 중요도가 그만큼 낮아져요. 개념 학습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외운 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얘가 모르는 걸 찾아내기 위한 것이에요. 모르는 것을 찾는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익숙해지고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공부를 이거를 90% 100%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익숙해지는 건 뭐다? 개념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단순 공식 암기 효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문제풀이 필요 없냐는 아니고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필요한데 개념을 제대로 하고 중요한 거 모르는 거 찾았으니까 걔를 앞으로 풀 수 있는 애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수학은 사실은 개념과 오답이 학습이고 문제풀이는 보조일 뿐이에요. 근데 왜 문제만 딥다 풀리고 문제집을 2권 풀리고 3권 풀리느냐? 어른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러면 어른들이 할 게 없으니까. 어른들 할 게 없잖아요, 이러면. 근데 애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미적분 함수 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터져요. 반드시. 어떤 학생 보니까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수학 어느 정도 잘 하던데요?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고 아이 자체가 똑똑해서 그나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랑 오답 위주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답 노트 관리는 이 오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은 아예 오답 노트를 저희가 학원에서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애가 평소에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옆에 복습으로 거의 똑같은 문제를 한 권 문제집에 넣어주고 그거를 좀 변형한 문제를 한 권을 넣어줘서 자, 문제 틀렸을 때 옆에다가 오답을 풀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오답 문제집을 통해서 틀렸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통해서 총 3번을 오답을 다시 연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고등학교 가면 더 숫자가 늘어나요, 횟수가. 3번이면 충분한가요? 사실 부족할 수 있는데 문제집에 또 다른 유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번, 10번 반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오답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저희가 비상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출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아예 제작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다? 옆에 쌍둥이 문제, 걔랑 비슷한 문제 해서 3번 이상을 노트를 통해서 복습하게 하고, 이거 말고도 틀린 문제 자체에서 2번, 3번 더 연습하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다. 선생님이 또 직접 설명도 다시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귀찮잖아요. 집에서 어머님들이 시키거나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혹은 어떤 학원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하기가 사실 귀찮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랑 매일매일 진행하는 거랑 아이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서술형과 연산 연습을 따로 한다. 아까 제가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눈높이나 이런 학습지 하잖아요. 그 학습지까지도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빈칸부터 연습을 해요. 야, 너 이거 문제 이해되니? 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뭘 것 같아? 요거예요. 계획 어떻게 세우는지 이렇게 빈칸으로 먼저 연습을 다 해봐요. 예. 계획 실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너가 직접 해볼래? 자, 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줘요. 교재나 선생님이. 그럼 아이들이 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한번 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런 가이드라인 없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문제 이해했니? 계획 짜봤니? 실행해봤어? 정리해봐. 그래서 이렇게 2단으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1단, 2단도 없이 그냥 문제 주고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똑똑한 애들은 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근데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방식인지. 그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애는 자꾸 안 쓰고 풀어요. 우리 애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제대로 된 사고 과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사고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좀 하위권으로 처지는 친구들이나 수학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연산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에도 연산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비상에서 직접 만든 연산 학습지를 전부 추가 비용 없이 서술형, 연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로 학습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뭐 아까 발표 수업은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수학 역시 이렇게 발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발표하면서 자신감도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틀리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집에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학생들이 부모님 앞에서 연습도 해오고 이런 걸로 통해서 높은 학업 성취를 가질 수 있어요.